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가을에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최근 감염성이 상당히 높은 바이러스가 발생하다 보니 외출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경기 불황 속에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확진자는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갖은 이유로 인해 외출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서 OTT를 이용해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이 모든 것들이 OTT 서비스인데요. 오버 더 탑의 약자인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직도 밖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최근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면서 외출이 잦아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에서 OTT를 활용하는 수요가 더욱 늘어가고 있고 OTT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더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 장마가 한때 폭풍처럼 몰아치고 흰남노 태풍 영향으로 침수까지 이어지면서 갖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집콕 시간이 자연히 늘었는데요. 국민 대부분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에 빠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OTT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집콕 시간이 는 이유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혹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외출 자제로 인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OTT 하우스 문화생활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GS네오텍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월 OTT 기업의 인터넷 사용량은 그 이전 달인 1월과 비교하여 최대 44.4% 증가했다고 밝혔고 최근 몇 달 사이 각 OTT 시청 시간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왓챠 플레이는 약 36%, 웨이브는 16.4%, 티빙은 75.4%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유로 인해 OT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각 OTT 기업들도 증가하는 이용자들을 사로잡을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 최근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가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OTT 시장에 엄청난 신드롬을 불러왔는데요. 시청자들이 이런 적극적인 태도에 제작사 또한 시청자들 눈길에 사로잡을 만한 신작 드라마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 영화와 드라마들이 북미 시장을 강타하며 콘텐츠 시장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와 러시아 등 그동안 한류 불모지로 여겨졌던 곳으로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기존 수출국에서 신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 판매가 늘면서 콘텐츠 수출액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된 넷플릭스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인도인의 수가 전년 대비 37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지역 서비스를 철수해 콘텐츠 시장에 공백이 생겼지만 이를 국내 콘텐츠가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러시아 1위 OTT인 아이비는 현재 270여 종의 한국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달의 연인, 보보경, 심여, 기양호, 도깨비 등 드라마와 택시운전사, 올드보이, 기생충 등 영화가 인기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 TV 채널 페르비 TVC는 EBS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방영 중이라고 말했으며 채널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한국 콘텐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가 많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 제작사들에게서 콘텐츠를 제공받기 어려워진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며 채널의 한국 콘텐츠 라인업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OTT의 판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판권을 수출해오던 국가에 TV 채널이나 넷플릭스가 아닌 신규 OTT라는 선택지가 생겨 판로가 넓어진 건데요. 국내에선 토종 OTT 티빙에만 단독 공개된 유미의 세포들은 해외 플랫폼 라쿠텐 비키와 손을 잡은 소식이 있었으며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는 티빙과 라쿠텐 비키에서 동시 방영돼 유럽과 북미, 동남아시아 등 160여 개국에서 서비스가 됐었고 최근 종영한 시즌2는 공개 일주일 만에 미주 유럽에서 탑5를 기록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만의 대표 OTT 프라이데이는 인기작 1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한국 드라마 예능이며 일본 대표 OTT 유넥스트에는 여신 강림, 편의점 샛별이, 별똥별, 태양의 후예 등이 드라마 랭킹 10위 안에 들었는데요. 동남아시아 최대 OTT인 뷰에는 철인 왕후, 여신 강림, 펜트하우스 등 드라마와 런닝맨,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이 최대 히트작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판로가 확대되면서 컨텐츠 수출 규모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의 전 세계 순위를 보면 동남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에서 항상 상위에 오르는데 최근엔 인도, 러시아 같은 불모지와 더불어 장벽이 높은
높은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과 크로아티아, 체코 등 동유럽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국내 OTT 기업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향후 막강한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OTT 시장에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OTT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와 K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OTT 기업의 전망도 기대가 됩니다. 그럼 곧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